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백운 공원묘지에 안장한 후에 이제 돌아왔죠.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 정말 먹구름이 또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그 신문에 그 박스 기사로 말이죠. 아마 국제신문인지 부산일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고인께서 엄청난 그 재산을 남긴 것으로 오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이 하나 좀 더 붙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이 상속세가 90%였습니다. 지금 아마 상속세가 대강 50%좀 되는 것 같고요. 공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 그렇게 공제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방위세가 5%가 더 붙어서 95%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죽게 되고 상속세를 95%, 근데 1억 이상의 재산을 남긴 경우입니다. 1억 이상의 재산을 남겼기 때문에 95%의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 당시 1억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0억에서 200억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내용을 다 보니까 약 한 3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한 3억 정도의 상속세가 거의 뭐 2억 9천 정도가 세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은행에 1년간 이제 조사가 다 그 뒤에 이제 다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상속세가 고지가 될 때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은행의 현찰이 한 9천만 원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한 2억을 낼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모님께서는 굉장히 낙담에 빠지고요. 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적게 내거나 안 내고 어떻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95%의 상속세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회사들이 상속세 때문에 주인이 죽으면 망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그 당시에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인턴하고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을 때 분명히 뇌사 환자인데 이제는 심장도 멎어서 거기에 이제 주사를 놔서 심장은 뛰게 하고 호흡은 멎었는데 이제 인공산소를 주는 그런 산소 호흡기를 달아서 이제 그 생명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뇌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태인데도 한 2, 3일 그걸 끌고 가다가 그것을 멈춘 그런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왜 이럴까?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완전 낭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 환자를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쨌든 혈압도 재고 맥박도 재고 뭐 이렇게 검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인턴 레전드로서 굉장히 힘든 거죠. 그것이 왜 그랬을까를 제가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하, 이 그동안에 상속세 문제 때문에 재산을 정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어린 마음에 그런 추측까지 제가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것이 전산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사망을 하면 그 전 10년까지의 그 재산의 돈의 흐름을 전부 다 체크가 가능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망 의사의 그 사망 선고를 내린 그 시점 이전은 불문이 된 거죠. 그 시점에서의 재산을 따져가지고 95%의 상속세를 먹이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느낀 것이 뭐냐. 우리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렇게 불법이 행행되고 부정이 행행되는 이런 사회로 있는 한은 상속세나 이런 것이 정상화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그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그 당시 봉생병원에도 제 기억에는 의사 4사람과 직원이 총 약 한 60명쯤 되었습니다. 일단은 일자리를 다 잃을 것 아닙니까? 다른 제조업이나 기업은 더 하겠죠. 그러면 이 상속세는 당연히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국회의장을 하면서도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상속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속세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맑은 사회가 돼가지고 100% 소득세를 다 낸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거의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거죠. 세금을 다 정상적으로 낸 이후의 돈을 상속하는데 또 상속세를 낸다면 그건 이중과세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병폐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빈부의 격차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는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공원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세금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내게 해야 되는데 누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그러면 그 누진세에 따른 세금을 내고 이익이 생겼다. 그럼 살아계신 동안에 충분히 쓰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다 밝혀주는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상속세도 사실은 없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약 한 30% 정도는 상속세를 내어주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저는 그렇게 하루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GDP가 100불, 200불, 500불 그때나 지금 2만 불, 3만 불이 지나서 세계 6대 경제 대국이 된 현재나 그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빨리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경제 대국의 자리를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진짜 그때 신문에 이제 약 한 30억의 돈, 지금 치면은 한 4, 5천억의 재산을 남긴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오보가 되는 바람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장인어르신의 그 평양의 광성고등학교, 광성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분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제 기억입니다만 그분이 부산에 복지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면 상속세는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장모님이나 저나 그 동의할 수가 없었죠. 또 동아대학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의과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그 병원을 인수하겠다, 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파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제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미국에서 처이모 2분, 이모부 1분, 그리고 이제 사촌 처남 1분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관을 가지고 이제 오셨죠. 그 중에 한 분이 소니아석이라고 이제 장모님의 거의 맏언니나 한 것이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가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미 그 한국 교민회 회장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여성 대장부와 같은 그런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처음에 오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제 장모님 보고, 이제 그때 제 아내가 난가주 대학 이제 2학년으로 학생으로 있었으니까 1학년이었죠.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혼인신고도 돼 있다 하니까 결혼을 해서 외손주나 보고 그렇게 편하게 살아라 라고 그런 덕담도 하시고 이제 하신 분인데, 한 달인가 지나서부터 갑자기 급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와서 서울에 어느 권력층 사람들 같아요. 제가 누군지는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주위에 권력층들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은 사람이 송모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세강의 국선 변호사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이 자기 이제 사무장을 다리고 이제 부산에 와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하나 벌어졌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의료법인을 만들기 위한 직전에 사고를 당함으로써 법인을 못 만들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